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춤 하면 태평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 태평무가 서울 세계무용축제에서 선을 보였는데 많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공연의 중심에는 충북무용계의 살아있는 전설, 박재희 명인이 있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박재희 명인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그 서울 세계무용축제가 어떤 행사인지 또 이번에 태평무를 공연하게 된 배경, 거기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서울 세계무용축제는 그러니까 한국의 무용을 세계에 소개하고 그리고 세계의 무용의 흐름을 국내로 안내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올해는 14개국 77개 작품이 초청되었는데요. 그 안에 청주시립무용단의 코스모스라는 작품이 초청되었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지난 4월이죠. 청주시립무용단 김진미 예술감독의 안무로 정기 공연으로 올려진 작품이에요. 이 춤의 주제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고 그리고 회복과 치유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태평무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서 특별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무의 주제가 바로 국태민안이라든가 안녕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주제하고 딱 부합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태평무를 공연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과거와 현재의 그런 시간을 넘나들면서 전통무용과 우리 창작무용의 그런 조화로움 그 속에 굉장히 몰입도가 아주 풍부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관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관객들이 크게 위로를 받고 찬사를 보냈다고 하니까 이 어떤 춤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태평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태평무는 한국무용의 뿌리, 그러니까 전통춤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근대무용의 아버지라고도 일컫는 한성준 선생께서 조선의 독립과 국태민안을 염원하기 위해서 이 태평무를 창안하고 무대화시킨 춤입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92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한영숙류와 강선영류 두 유파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영숙류의 태평무 보유자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춤은 민족의 민족성이라든가 또는 기후풍토 뭐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춤에는 그 나라의 민족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우리 이 태평무를 만드신 한성준 선생께서는 충남 홍성 출신이세요. 그리고 그 춤의 맥을 이으신 저희 스승님이신 한영숙 선생님은 천안 출신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 그러니까 정말 전통춤의 뿌리, 그리고 한영숙 선생님은 전통춤의 데모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두 분을 생각하면은 우리 중부 지역인 충청도는 완전히 우리 전통춤을 발화시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주에서 제가 이 춤을 뿌리를 내리고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거는 정말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성준 선생님께서 이 춤을 만드실 때는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피폐해 있는 그런 시기에서 정말 우리 조선의 독립과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셨기 때문에 전통 기법을 집대성하고 그리고 또 창조적 재구성을 통해서 이 태평무를 창안하신 거죠. 그래서 태평무는 단순히 감상만 하고 있는 그런 춤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소망을 담고 있어요. 아주 정말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귀중한 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춤이기 때문에 한영숙류 태평무에는 굉장히 단아하고 우아하면서도 그 속에 아주 꼿꼿한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아하고 깨끗함이라든가 또 아주 정갈스러운 그런 품격이 있는 작품으로 이 태평무를 손꼽고 있죠. 네. 네, 태평한 세상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춤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박 교수님의 공연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신 후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네, 영상 속의 춤 사이만 봐도 이 한국 춤의 그런 품위와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의상이 전달하는 카리스마도 정말 대단한데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게 궁중 의상으로 네. 보이는데 어떤 의상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한영숙류 태평무에서 입는 의상이에요. 근데 이 의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의상이 그 음양오행 사상의 기본을 두고 만들어진 의상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그 궁중의 의상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음양오행 사상이 다 기반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요 청으로 된 이 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청정한 그 생명을 상징하는 아주 양기가 강한 그런 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금박이 두 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란치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겉치마는 대란치마 청색에, 그다음에 이제 속치마를 보면은 홍색에 요 금박이 한 줄인 스란치마. 네, 그렇게 있는데 이 색상이 청색과 홍색을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요건 생명력. 이 빨간색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벽사의 색이잖아요. 가장 강렬한 벽사의 색이면서 양기를 뜻하죠. 그래서 요 색은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벽사진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양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당인데 이 당인은 두록색이에요. 요거는 동쪽의 청색과 중앙의 황색의 간색입니다. 요 간색은 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간색과 정색, 그러니까 양, 요 음양의 조화, 그다음에 이 벽사의 색, 이런 것이 모두 이렇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정말 태평무가 이게 추구하고 있는 뭐 국태민안이라든가 벽사진경이라든가 수복강령, 이 좋은 의미를 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그란 보가 있죠. 가슴에. 네. 근데 저거는 오조룡을 수놓은 그 보라고 하는데요. 저 오조룡은 이제 용의 발톱이 5개. 그래서 요거는 왕이나 왕비만 달 수가 있는 요 보를 지금 가슴에 달았고, 요거는 이제 놀이개고요. 그다음에 머리는 이렇게 아주 단아하고 단정한 그 쪽두리를 쓰고 합니다. 요 뒤에는 이제 쪽머리와 요 비녀, 이제 이렇게 지금 의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의상은 궁중 복식, 그러니까 궁중의 왕비의 복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의상을 보면서 이 태평무가 궁중무용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태평무는 궁중무용이 아니라 민속무용에 속하는 그런 춤이 되겠습니다. 네, 또 제가 전통무용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춤을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태평무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네, 제가 이제 무용을 처음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예요. 그렇지만
한용숙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제가 태평무를 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용숙 선생님을 만난 거는 제가 이화여대 재학생이었을 때 선생님께서 강사 선생님으로 나오셨어요. 이게 처음 강의실에 딱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체구가 자그마한 체구신데도 아주 꼿꼿한 그런 모습,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머리에 선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선생님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1971년도에 선생님께서 그 무용 공연을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명동예술극장이지만 그때는 명동에 있는 국립극장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국립극장으로 갔는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이제 뭐 승무라든가 또 학춤이라든가 이런 보유자로 계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선생님의 그 태평무를 보고 너무나 그 큰 울림을 받은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뭐 터볼림이라든가 올림체라든가 이런 장단, 아주 다양한 장단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섬세하고 아주 다양한 그 발디딤새가 저를 너무나 정말 매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만들었고, 선생님의 그 아주 정갈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 거기에 반했죠, 한눈에. 그래서 이제 그 춤을 배우기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그 춤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태평무를 배우면서 이제 정말 선생님의 춤에 점점 다가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그 승무의 전수생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선배 언니들도 사실은 승무를 굉장히 이제 배우고 싶어 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태평무를 딱 끝내고 저를 승무의 그 장학생, 그냥 장학 전수생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의 춤을 하나하나 다 배웠죠.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어디 이제 강의 특강이라든가 강습회라든가 이런 거를 나가실 때는 저를 그 시범 조교로 데리고 다니셨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춤의 그런 호흡법, 그다음에 또 아주 절제하는 법, 여백개미, 뭐 여러 가지 한국 춤의 그런 특성을 그때 비로소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이 저에게는 완전히 무용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태평무 공연을 처음 보자마자 큰 울림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대체 어떤 점들이 그렇게 교수님께서 한평생 태평무에 빠지게 한 건지 그게 네. 정말 궁금한데요. 전통춤 가운데서도 정말 춤과 장단이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우아함 속에서도 경쾌함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절제되고 절도가 있으면서도 화려한 이러한 춤은 다른 어떤 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죠. 아주 가장 그 큰 특징이 태평무처럼 많은 장단, 그러니까 장단의 변화가 10번 이상의 그런 장단의 변화가 있고, 너무너무 독특한 그런 무속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의 변화도 아주 다양하고, 거기에 정말 그 장단을 타고 놓는 발디딤,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애정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느끼고 출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보기에는 이렇게 편안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정말 태평무가 어려운 춤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가장 어려운 춤이 태평무가 아닌가, 아주 까다롭고, 왜 그러냐면 장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절제된 궁중무용의 미적 요소,
그리고 흥과 신명을 일으키는 민속무용의 미적 요소,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함축하고 있어요, 이 태평무는. 네, 그래서 어떤 춤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 태평무 한 작품으로 우리 민족의 그 문화예술의 특성을 한 작품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평무에. 네, 그렇군요. 한영숙 선생님께 전수를 받고 나서 50여 년을 태평무 전승과 보급에 힘써 오셨는데요. 그 결실로 2019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예능 보유자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춤꾼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된다는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고 영광이고 기쁜 일이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었는데 그 당시엔 정말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니 그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감사하면서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보유자라는 거는 또 그 해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평무를 아주 잘 전승을 시켜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태평무를 알리고 보고시키고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힘든 그런 그 책무를 생각하니까 어깨가 무겁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앞으로 저는 이제 이것을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이 태평무를 더욱 이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곧게 전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무용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태평무 예능 보유자라는 그런 결실까지 맺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태평무 예능 보유자이자 청주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재희 명인과 함께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박재희 교수님의 무용 인생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청주가 교수님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청주와 인연을 맺으셨나요? 네,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고 춘천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춘천에서 나왔고 이제 고등학교부터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온 셈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용 활동을 쭉 했었는데 이 청주와 인연을 맺은 거는 1982년도에 제가 청주대학교로 부임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청주대학교 무용과 학생들을 보고 무용 공연을 해본 학생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용을 전혀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고 공연을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그만큼 볼 기회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서둘러서 제가 무용 공연을 했어요. 개인 공연을 학생들하고 이제 그랬더니 이 지역에 있는 무용 교사들이 무대 뒤에 와서 어떻게 무용인들이 좀 모여서 협회도 결성하고 이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의욕이 불탔죠. 그래서 무용인들과 함께 무용협회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 지역의 무용 교수들과 연합해서 충청 지역 무용 교수 연합회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회장직을 하면서 전국 대학 무용 경연대회라든가 충청 무용 제전이라든가 충북 무용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외지에 있는 무용인들도 청주로 많이 모여들고 또 그런 그 축제를 하면서 이제 무용 공연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점차 무용이 활성화됐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지역에 왔을 때는 정말 무용의 그런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모두들 마음을 합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무용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지금도 서울에 가면은 저보고 충청댁 왔느냐고 그렇게 네. 인사를 하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좀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술인들에게 이 충북은 무용의 불모지로 통했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지역에 이 한국춤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 교수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점차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 제자들도 굉장히 기량이 좋아졌고, 그래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그 박제희 새하무용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국내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정말 해외에 이제 민간 외교 사절단이라는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이제 공연을 많이 했는데, 또 이게 전국적으로도 뭐 전국무용제에 나가서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고, 서울국제무용제에서 우수상이라든가 안무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도 받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 서원대하고 청주대학교하고 두 대학의 무용과가 있었는데, 졸업생이 생겨도 우리 지역에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용인들이 염원하는 게 이제 시리무용단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리무용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주창했고, 그다음에 모든 자료를 모아서 시에다가 제안서도 냈고, 그래서 이제 시리무용단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설화라든가 뭐 춤직지라든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또 이제 소개를 많이 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창작무용 쪽은 굉장히 많이 이게 공연이 되는데, 우리의 전통은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저한테서 공부했던 전통무용을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공부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 사람들로 구성해서 벽파춤연구회를 또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벽파춤연구회에서는 이제 전통무용만, 그래서 창작무용, 전통무용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보여드리고, 네, 그러면서 이 충북의 무용계가 정말 대단히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평생을 이 한국무용에 바쳐 오셨잖아요. 그 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춤이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춤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그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전통춤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이고, 또 우리 자신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춤은 추는 것이 아니라 추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추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추어지는 것.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진실되고 좋은 춤을 추려면은 우선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자연을 닮아가고 또 자기 자신을 비워서 무아의 경지에 이를 때, 그때 추어지는 춤이 정말 우리 전통춤의 정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박 교수님을 모델로 삼고 또 그 길로 열심히 가고 있는 후배들이 많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그런 후배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어떤 애정 어린 조언이 있다면 지금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도 항상 서두르지 마라. 그렇지만 게으르지 않게 자기의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는 굉장히 바쁘고 서두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무용인들도 그 사회의 한 구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문화가 그렇죠. 뭐 김장이라든가 음식에서도 또 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효돼서 맛있게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통춤은 정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않고, 그렇지만 게으르지 않게
네, 꾸준히 자신을 연마해 나가면서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때,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이렇게 딱 자기의 그 지향점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서두르지는 말고 게으르지도 마라. 약간 네. 좋은 말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 지역의 무용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 감고도 훤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충북 무용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가장 그 절실한 문제는 우리 충북의 대학에 그 무용과가 개설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북에는 정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용과 개설이 가장 그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청주대학교하고 서원대에 무용과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지켜내지 못한 것이 정말 무용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제도권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무용인이 양성되고, 그래야 무용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가 있는데, 그런 자원이 없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무용과가 꼭 필요한데, 사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쯤은 모두의 그런 중지를 모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북 무용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춤꾼 박재희 명인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저는 한영숙녀 태평무를 올곧게 전승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춤을 향유하면서 또 즐겁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구상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좀 우리 시민들께도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전승과 보급,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욕심을 좀 더 내본다면 그 국가 간의 국가 무용문화재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교류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국가의 위상을 조금 더 고취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이 단실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하나하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지금 해주시죠. 네.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충북 청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가서 전국으로, 그리고 또 세계로 우리 태평무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하면서 새해에도 여러분 간해의 그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태평무 예능 보유자이자 청주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재희 명인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춤꾼으로 또 태평무를 잇는 현 시대의 명인으로서 한국 무용의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가고 있는 박재희 명인. 지역 무용계와 한국 전통춤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행보를 저희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